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며 페드의 긴축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며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0월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해 9월달 기록한 8.2에서도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 시장 예상치인 7.9% 상승보다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물가 안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빠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6.3%가 증가를 하면서 9월달 6.6, 시장 예상치 6.5보다도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모습이나 러시아의 전쟁까지 안정이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러한 물가 안정은 훨씬 더 가파르게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은 증시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연결을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페드 인사들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융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평가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만간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스텝다운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페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만큼 기준금리를 높임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페드가 12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전일 56.8%에서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75bp의 인상 가능성은 43에서 19%대로 크게 빠졌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금리의 최고점 역시 물가 안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은 낮아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6%까지 가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안정이 된다면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던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반등까지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실업 지표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7,000건 증가한 22만 5천 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국제유가 WTI 기준 86.47달러로 플러스 0.7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등해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장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뉴스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현재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이후에 첫 번째 7%대의 상승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고용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월가 예상보다는 상회했다라고 하지만 절대값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안정이 되는데 경기도 좋다. 그러면 경기 둔화는 있어도 신체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힘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장에 보여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증시의 방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의원들 역시도 완화돼서 안도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장에 반응하는 이러한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향후의 발언들도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화가 약해지는 모습은 원화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국 증시 쪽에서 환율 안정으로 인한 외국인 수급 증가로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림, 요것도 계속해서 환율이랑 엮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정도 끝이 보여진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선이 고착화가 되고, 이게 휴전이나 종전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러시아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여기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의 가격 안정 역시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중국까지도 현재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 세부 조항들을 조금 봉쇄해서 완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런 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엮이게 된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이제 미국과 해외 증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금리가 낮아지는 건 멀었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일이 남았으며 그 올라가는 금리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에서 상황이 조금 완화됐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구하는 게 당장 쉽진 않을 겁니다. 이 신용등급만 하더라도 이 하향 후보군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용등급 하향이 되면은 뭐가 안 좋냐? 이 뭐 회사채나 여러 가지를 발행했을 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랬을 때 고정 비용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러니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힘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M&A 계약을 맺고도 이 돈을 못 구해와서 파기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금리가 내년에도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피벗, 그러니까 인상을 인하의 기조로 바꾸는 게 아니라면은 내년에 계속해서 M&A 진행한다?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 M&A 관련된 내용이나 현금을 대규모로 조달하는 부분은 내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후년까지 조금 먼 호흡으로 살펴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돈되는 LNG 선수주 집중하는 한국, 중국은 못 따라와, 타 선종 다 따라잡힌다. 이런 얘기들로 나오고 있는데, 전 이게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LNG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가격이 비싸면은 어차피 이 돈 많은 국가들에서 주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주문량은 보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이 선박들, 뭐 벌크선이나 컨테이너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비싸지면은 자금 조달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LNG는 뭐 카타르 같은 국가에서 쌓여있는 현금을 가지고 한다라고 친다면 컨테이너나 이런 거는 선주들이 자기 돈에다가 추가적으로 금융을 조달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중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고부가 가치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LNG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네. 영향을 고금리에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좀 나눠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적이 뛰는데 이 시장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이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 종목들, 이들이 다시금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 내후년의 실적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종목들 상당히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주목을 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실제로 공사까지도 진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빈살만 이 사우디의 대표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따낼 수가 있는지 요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만약에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특히나 이 건설사에서 이걸 따낸다? 그러면 엄청난 실적의 증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한국에서 주택 부분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미분양 쌓여가고 있고 그걸 해외 이 중동 오일머니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외국인 카지노가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양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 대한 수혜,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마카오 쪽에 가려고 했던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점유율을 쌓아놓게 된다면 나중에 마카오가 정상화가 되었을 때 고객 안 뺏길 가능성 높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으로 끌고 오게 된다면 지금의 실적 성장 확실하게 끌고 올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을 이 대응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면세부터 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금 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민간 여객 운수 쪽에 대한 부활들이 꾸준하게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은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국의 압도적인 1등 항공사로 훨씬 더 앞으로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물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임비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 성장 이어서 흑자 전환까지 유통판 바꾸는 이 쿠팡 관련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 꿈틀꿈틀 했는데 계속해서 요 실적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역시 주목을 하시면서 쿠팡은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금요일 오늘 시장 봤으면 좋겠고요. 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요 내용들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 저도 약간 공부하는 내용들 제가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따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원래라면 어제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빠지는 게 평범한 보통의 그림이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증시를 올릴 수 있을 법한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위쪽으로 되게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잘만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하기가 괜찮다라는 것인데, 지금 위치에서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포인트 잡아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폴란드 체코 원전 수출 본격화.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민간 부분, 이 폴란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기자재에 대한 이 발주 역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도 이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한 수준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체코나 그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도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것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해서 결국에 캐스팅 보트는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전에 미국이 취해갔던 정책적인 부분의 연결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한 정책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갑자기 중간 선거에서 떨어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편안하게 봐도 이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 다음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 하나씩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원전이랑 수소나 여러 가지 부분도 엮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쪽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후속 뉴스들도 나오는 게 있다면 하나씩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두산 쪽이 사우디에 굉장히 큰 공을 오랫동안 들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의 이 왕자가 사우디의 대표가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이 네오시티 때문에 수주를 어떻게 할지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짓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 기술이 있는 만큼 이번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원전만 보는 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두산을 보는 거,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뉴스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스럽게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본다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 외국인이 현재 위치에서 어제는 또 팔더니 오늘은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60일선 확실하게 뚫고 종가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숨고르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한번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이 상승 흐름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기 위해선 특별하게 딴 거 볼 필요는 없고 이 위쪽에 있는 볼린저 상단 있죠. 여기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건 좋은 그림이다. 이거 1번으로 못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21선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위에 있는 저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자면 딴 거 볼 필요 있습니까? 61선 돌파하면 저는 481선까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마저도 다 뚫게 된다면 241선과 그 이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너무 긍정적이다. 특히나 네옴시티랑 두산이랑 연결해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자, 그런 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6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481선까지 생각을 하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11선이나 21선 취향에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이번 주도 괜찮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